그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훈육입니다. 되도록 문제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착을 해치지 않을 만큼의 단호함이 필요하고요. 한두 번 해서 이 아이가 이것을 들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영아식의 훈육은 아이의 정서 표현에 조금 더 관심을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지윤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요즘 제가 이제 부모 교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 특성,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 훈육 방법,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지도들을 제가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쌤들과 우리 어머니들께 전달을 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제가 강의 내용을 우리 쌤들과 우리 어머니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훈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죠?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을까? 영유아 시기에는 어떤 훈육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 시간으로 영아기의 아이들의 훈육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훈육에 대한 시리즈를 올려드렸었어요. 예전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효과적일 거고요. 오늘은 그 훈육에 있어서 어떤 훈육이 올바른 훈육인지, 그리고 영아 아이들에게는 어린이집이나 집에서 어떤 훈육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육이라는 것은 아이의 사회화를 돕고, 그리고 아이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온전한 하나의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훈육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만 0세인데 만 1세인데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만 1세 이하의 아이들, 영아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안정감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은 시기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안정감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좀 별다르게 큰 훈육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훈육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발달지도, 생활지도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훈육은 만 2세 이후, 그래서 영아기 후반 그리고 유아기 아이들에게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만 2세 이하 영아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아직 정서적인, 그리고 이제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위를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유아기에 하는 그런 훈육보다는 조금 더 따뜻함이 들어있는 훈육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 0세에서 만 1세 영아들의 훈육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되도록 문제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을 훈육한 상황이 오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를 해주시는 것, 문제 상황이나 문제 행동을 사전에 방지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영아들, 0세에서 1세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를 탐색하고 싶어 합니다. 기어서 탐색하려고 하고, 또는 이제 걸어서 탐색을 하려고 하고, 가서 잡아보려고도 하고, 위험한 것을 만져보려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시기에 아이들 주변을 안전하게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훈육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따뜻하지만 간결하고 단호한 거절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집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킬 만한 행동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개념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또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는 간결하게, 짧게, 아니야, 아야, 다쳐,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해주시되 단호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따뜻해야 돼요. 아직은 그 정서적인 것들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시기이고, 또 애착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애착을 해치지 않을 만큼의 단호함이 필요하고요. 그럴 만큼의 따뜻함도 필요합니다. 따뜻하되 온정적으로, 그러면서도 간결하고 단호하게. 아니야, 이거 만지면 아야 해, 아야. 아뜨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시기 아이들한테 이거 만지면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뜨거우면 데이니까 다칠 수도 있어, 이것보다는 혹시라도 이제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아니야, 안 돼, 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단호하시려면 이 정도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기 아이들은 아직 인지나 기억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집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에 있어서는 동일한 그런 훈육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해주셔야지, 한두 번 해서 이 아이가 이것을 들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0세에서 1세 영아 아이들 같은 경우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똑같이 단호하고
또는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아이한테 따뜻하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연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높이에 있는 컵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컵을 올려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깜빡 잊고 올려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자꾸만 만지려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그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관심거리를 아이한테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환경에서 환경을 바꾸지 못할 때에는 아이가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훈육의 상황이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 되지만 저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커다란 공은 너보다 몸이 커서 위험하지만 이거보다 작은 공은 너가 가지고 놀 수 있어. 라면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되었던 선생님이 되었던 업무로부터 또는 육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훈육의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머니들도 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항상 다독여 주시고 마음을 좀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은 상황이 와도 화가 조금 덜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 2세의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세의 아이들의 훈육입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 되고, 기억력도 좀 되고, 말도 알아듣기 때문에 되도록 말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시기에 체벌을 가한다거나, 안 돼, 떼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파, 안 돼, 아뜨, 이런 것들의 그런 단어 말고는 조금 더 긴 문장을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컵을 잡아서 떨어뜨리면 깨져. 그러면 아파. 다칠 수도 있어. 다치게 돼. 라면서 아이한테 미리 이것을 만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한 것들을 말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결과가 문제의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그 훈육의 상황에서 또는 이제 문제 상황에서 화가 나가지 않도록, 화를 내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아이들 마음도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훈육하고 나서도 자책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어머니도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상처받았을까? 아이가 얼마나 놀랬을까? 훈육 후에 그것을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육 전에 미리 어머니들이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내 감정을 잘 누르고 감정적이 아닌 있는 상황만 가지고 아이와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훈육은 짧고 간결하게 하셔야 돼요. 발달 특성에 맞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아이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가 컵을 잡아서 컵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우리 영희가 컵을 잡아서 떨어뜨리면 컵이 바닥에 떨어져. 그러면 바닥에서 그것이 깨져서 그 유리 조각이 너의 몸에 박힐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다칠 수도 있겠지? 이것은 만 2세한테 적합한 훈육이 아닙니다. 컵을 잡으면 떨어지면 다칠 수가 있어. 깨져서 아플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발달 특성상 만 2세한테 적합한 언어적인 훈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훈육은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있는 그 사실만 가지고 짧고 간결하되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상황에서는 당연히 어머니도 선생님들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아이를 다그치게 됩니다. 자, 어서 나와. 안 돼, 하지 마. 이리로 나와. 위험하니까 엄마가 할게. 위험하니까 선생님이 할게. 아니면 빨리빨리 안 치우고 뭐하니? 지금 물이 쏟아졌는데 빨리 물 닦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것은 우리 철수가 물컵을 떨어뜨려서 놀랐겠구나. 다치지는 않았니? 우리 철수가 넘어져서 아팠겠구나. 많이 다치지는 않았니? 이런 식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시고 훈육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문제 상황에서, 훈육의 상황에서 너의 마음이 어떤지, 너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 상황을 충분히 말로 설명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적절하게 그 상황에서 어땠는지, 속상했는지, 화가 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영아기에 어떤 훈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훈육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기억을 해주셔서 어린이집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문제 상황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대한 것들 좀 단호하게, 그러나 그 안에 감정이 섞이지 않은 따뜻함이 들어가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따뜻함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이의 먼저 마음을 읽어주시고 감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연습을 영아 시기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아 시기의 훈육은 아이의 정서 표현에 조금 더 관심을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긍정적으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아직 언어의 발달이 미흡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서를 어느 정도 말로써 표현하고 전달하고 또 반대로 그 문제 상황에서 훈육을 하실 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영아기에 0세부터 만 2세까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팁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아기 아이들, 그리고 긍정적인 모델링을 통한 훈육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임쌤에 올려드리는 좋은 영상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